동부전선 전투는 이성가 대령이 지휘하는 국군 8사단과 북한군 일경비여단 5사단 10연대 766 유격대 945 육전대가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 공격이 시작된 1950년 6월 25일 새벽부터 6월 28일까지 4일 동안 벌인 공방전으로 양양 강릉 전투, 정동진 임원진 전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부전선 지역은 주문진, 강릉, 묵호, 삼척 등 해안 도시로 이어지는 동해안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선으로부터 20에서 30km 내륙에 동해안과 평행선을 이루며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태백산맥은 오대산, 개방산, 두로봉, 황병산, 석병산, 태백산 등의 고산줄령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동서 간의 교통이 크게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악지형은 피하간 관측 및 사계가 크게 제한되어 유격대와 같은 소규모 부대의 은밀한 이동에는 유리하나 규모가 큰 부대의 대규모 기동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도로로는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이어지는 7번 도로와 영곡에서 진부를 지나 서울로 이어지는 6번 도로가 있고 이 밖에 31번 도로, 56번 도로, 59번 도로, 35번 도로가 동서남북을 연결하고 있었으나 길의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데다 지형마저 험준해 차량을 이용한 대부대의 기동은 큰 제한을 받았습니다. 국군 8사단이 방어하는 동부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은 일경비여단과 5사단 예하 10연대, 유격대인 766부대와 해군 소속의 945 육전대였습니다. 500용 소장의 일경비여단은 7개 보병대대, 45mm 대전차포 중대, 정찰중대, 수송중대, 본부중대, 위생중대, 경비소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각 보병대대는 3개 보병중대, 기관총중대, 박격포중대, 45mm 대전차포 소대, 근무대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창덕 소장의 5사단은 삼각편제 개념의 의거 10연대, 11연대, 12연대 등 3개 보병연대, 포병연대 예하의 3개 포병대대, 대전차대대, 중기관총대대, 공병대대, 수송대대, 교도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기동정찰중대, 정보소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각 연대는 3개 대대로, 대대는 3개 중대로, 중대는 3개 소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박정덕 대저의 10연대가 일경비여단에 배속되어 동부전선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오진우 총저의 766부대는 유격부대로서 3개 보병대대, 포병대대, 통신대대, 강표대대로 편성되어 2개 대대는 상륙부대로 나머지 부대는 산악침투부대로 운용했습니다. 이 중 강표대대는 1949년 5월 8연대 대대장 시절 대대 병력을 이끌고 월북한 8연대 1대 대장 강태무 소령, 8연대 2대 대장 표무원 소령이 지휘하는 부대였습니다. 북한 해군 소속 945 육전대는 3개 경보병대대와 통신중대, 후방근무대로 편성되었습니다. (1949년 5월 4일) 홍천에 주둔하고 있는 8연대 2대대의 대대장 강태무 소령은 점심 식사가 끝난 후 3개 중대를 소집, 현리로 이동하여 수경을 했습니다. 5월 5일 새벽, 강태무 소령은 연대의 명령에 따라 38선상에 위치한 402고지를 공격한다고 설명하고 오전 3시에 현리를 출발해 2시간 후인 오전 5시경 38선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한 후 오후 6시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8연대 2대대의 공격으로 북한군과 교전이 시작됐으나 2대대는 미리 준비하고 있던 북한군의 포위망에 갇혀 집중 공격을 받게 되었으며 희생자가 속출하는 등 전세가 불리해지자 대대장 강태무 소령이 저항을 멈추고 투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대대 장병 대부분이 포로가 되었으나 진로를 달리했던 김인식 중위의 8중대 그리고 5중대와 7중대의 일부 병력은 결사적으로 항전하며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출동했던 300여 명 중 143명은 생還했으나 150명 이상이 투항 월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인 1949년 5월 4일 춘천에 주둔하고 있는 8연대 1대대의 대대장 표무원 소령도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야간 행군을 한다며 대대 병력 455명을 집결시켰습니다. 오후 1시쯤 주둔지를 떠나 20km 떨어진 38선 부근에 도착한 대대는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7시 모진교를 건너 38선을 넘었습니다. 1대대 장병들은 38선을 넘어 행군하는 것을 의아해하면서도 대대장이 진두 지휘하는 바람에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대대가 모두 모진교를 건너자 매복하고 있던 북한군들에 의해 곧바로 포위되었으며
대대장 표무원 소령은 병력을 집결시키고는 우리는 지금 완전히 포위됐다. 저항해보았자 피해만 날 것이니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자. 라고 권유했습니다. 이중대장 최동섭 중위가 반대하며 돌아가자고 했지만 실탄을 가지고 오지 않아 포위망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위협 사격을 가해오자 장병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항을 결심한 장교 3명과 사병 213명은 표무원 소령 주변에 몰리고 포위를 뚫고 귀대하겠다는 239명의 장병들은 최동섭 중위와 한정희 중위의 인솔 아래 결사적으로 탈출을 감행하여 생還했습니다. 5월 5일 새벽 탈출에 성공한 장병들이 돌아와 보고함으로써 일대대의 월북 사건을 알게 된 파련대장 김영일 중령이 모진교 쪽으로 달려가 확성기로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그 시간에 표무원 소령의 부대는 이미 38선 북쪽 화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2기생인 1대대장 표무원 소령과 2대대장 강태무 소령은 파련대장을 지냈던 남로당 당원 최남근 중령과 관련돼 있어 김창룡 소령이 지휘하는 숙군 조사반의 조사선상에 올랐으며 김창룡 소령은 표무원과 강태무의 구속을 건의했지만 이응준 총참모장이 그들이 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38선 경비를 맡은 부대의 책임자인 만큼 교육 중인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이 인관하여 배치된 다음에 조사하라. 라며 보류시켜 놓은 사이에 월북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응준 총참모장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참모장에서 물러나고 최병덕 장군이 후임 총장이 됐으며 유교단장 김백일 대령, 파련대장 김영일 중령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월북한 두 소령은 의거 월북의 영웅으로 북한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평양학원에서 재교육을 받은 후 북한군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동부전선 지역의 북한군은 1950년 6월 10일부터 23일 사이에 대규모 훈련을 가장한 부대 전개를 통해 남침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1경비여단은 간성에 사령부를 두고 6월 23일까지 1대대와 5대대가 귀둔리에, 2대대와 3대대는 각각 공수전리와 내연리에, 4대대와 6대대는 각각 하추리와 원대리에, 그리고 7대대는 기사문리에 배치했습니다. 북한군 1경비여단은 강릉 방면으로 공격하면서 공격 당일에 강릉 남쪽 10km 지점에 상륙하는 945 육전대와 합류하여 영곡천 부근에서 국군 8사단을 섬멸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1경비여단장 500용 소장은 예하 7개 대대를 제1제대로, 5사단으로부터 배속받은 10연대를 제2제대로 편성한 후 4개 방향에서 38선을 돌파하는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1대대와 2대대, 3대대는 귀둔리, 공수전리, 내연리 선에서부터 남쪽으로 연결된 도로 및 소로를 따라 진격하고 6대대는 원대리 선으로부터 갑둔리로 진격하도록 했으며 4대대와 5대대는 하추리, 귀둔리 선에서부터 진동리, 혈리, 하남리 방면의 내린천 계곡을 따라 남진하여 6대대와 합류하도록 했고 7대대는 기사문리에서 주문진을 향해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은 나남에서 기차로 출발하여 원산을 경유, 6월 20일 양양에 도착한 후 23일까지 양양 일대에 배치되었습니다. 5사단은 북한군 2군단의 제2제대로서 12사단을 따라 진격하여 홍천에서 횡성, 원주 방면으로 전과를 확대하는 것이 주임무였으나 동부전선에서 공격을 담당하게 된 1경비여단의 전력 강화를 위해 예하 1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대대 및 1개 자주포 포대를 동해안 공격에 투입했습니다. 1경비여단에 배속된 5사단 10연대는 동부전선의 제2제대로서 동해안 연안을 따라 진격하여 전과를 확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국군의 해병대와 같은 해군 육전대인 945 육전대는 원산에서 기차로 이동해 6월 23일 양양에 도착했으며 유격 부대인 766부대는 6월 12일 회령을 출발, 23일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945 육전대와 766 유격대는 개전과 동시에 강릉 남쪽 지역에 상륙하기로 계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6월 24일 양양을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45 육전대는 강릉 남쪽 10km 지점에 상륙하여 국군의 증원병력이 남쪽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38선에서 공격하는 1경비여단 부대들과 합류하여 강릉 북쪽에서 국군 8사단을 포위, 섬멸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오진우 총좌의 766 유격대는 양양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3월 말경 함경북도 유성군에서 부대 훈련을 마치고
5월 13일 원산 호도반도로 이동하여 상륙전 훈련을 1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주로 남로당원 및 강동정치학원 출신으로 구성된 766 유격대는 이계 대대가 삼척 부근에 상륙하여 무장폭동을 유발하고 철도와 수송시설물 파괴, 국군의 퇴로 및 증원부대를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동부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의 병력은 총 14,000명으로 국군 8사단의 6,866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북한군 투입 병력을 부대별로 살펴보면 1경비여단 8,000명, 10연대 3,000명, 766 유격대 및 945 육전대 3,000명이었습니다. 화력으로는 122mm 곡사포 4문, 76mm 곡사포 23문, SU-76 자주포 4문, 45mm 대전차포 20문, 120mm 박격포 14문, 82mm 박격포 36문, 60mm 대전차 로켓포 200여 문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동부전선의 북한군은 국군에 비해 병력은 2배, 화력은 1.5배 정도 더 강력했습니다. 동부전선을 방어하는 국군 8사단은 2개 연대로 편성되어 있었고 인제군 방동리에서 양양군 잔교리에 이르는 26km의 38선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가 대령이 지휘하는 8사단의 병력은 6,866명으로 장비는 105mm M3 곡사포 15문, 57mm 대전차포 12문, 81mm 박격포 23문, 60mm 박격포 38문, 2.36인치 로켓포 128문과 각종 차량 156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8사단 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있었고 고근홍 중령의 10연대는 강릉에 연대본부를 두고 38선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김용배 중령의 21연대는 삼척에 연대본부를 두고 동해안 경비와 함께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26호에 의해 창설된 이후 부대 정비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겨를도 없이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투입되었는데 38선 경계 임무를 담당한 10연대가 강릉 대관령 진부 장평으로 이어지는 6번 도로 북쪽의 오대산 일원을 담당하고 21연대는 6번 도로 남쪽의 광활한 지역에서 북한에서 파견한 무장공비에 대한 소탕 및 침투로 봉쇄 작전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임무는 북한군의 전면 남침이 있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8선 경계 임무를 담당한 10연대는 1대대에게 인제군 방동리 진흙동에서 정족산에 이르는 12km 구간에 대한 경비 임무를 부여하고 2대대는 정족산에서 동해안 장교리에 이르는 14km 구간에 대한 경비 임무에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38선 경비를 담당한 1대대는 예비대인 3대대와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38선 경비 임무를 교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대대와 3대대는 전쟁 발발 이틀 전부터 38선 경계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중대별로 이동을 시작했으나 6.25 전쟁 발발로 인해 진지교대 임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대별로 분산된 상황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김용배 중령이 지휘하는 21연대는 8개월간 오대산 및 태백산 지구에서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전개하다가 1950년 5월에 작전을 일단락지었으나 기관총으로 무장한 북한군 유격대가 추가로 난파되자 21연대는 6월 13일 2대대를 평창군 진부로 출동시켜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다시 전개했으며 2대대에는 추가로 3대대의 1개 중대가 배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1연대는 1대대만 건재를 유지한 채 북평에 위치하고 있었고 2대대와 3대대는 병력이 분산된 채 일부 병력만 삼척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남침에 대한 국군 8사단의 방어 계획은 38선에서 저지하다가 경계 진지가 돌파되었을 때는 작전의 중점을 동해안에 두고 인구리 어성전리선에서 북한군에게 타격을 준 다음 영곡천선으로 북한군을 유도하여 경멸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라도 강릉을 방어하고 공세 이전을 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38선 남쪽의 고지군에 경계 진지를 편성하고 광원리, 오대산, 영곡천을 이용해 주저항선 진지를 구축했으며 그 남쪽 운두령과 사천을 예비 진지로 선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8사단은 1950년 3월부터 이 방어 계획에 의해 진지 공사에 착수했으며 5월에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과 사단 참모들이 현지를 답사한 다음 참모장 최갑중 중령 주재하에 도상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38선 방어 임무를 부여받은
10연대의 방어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양군 정족산을 기준으로 정족산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5일선을 담당한 이 대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3단계 작전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 작전은 경계진지에서 화력의 집중과 역습으로 북한군을 저지 경멸하고 38선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2단계는 경계진지가 돌파될 경우 주문진 외곽의 저지진지로 북한군을 유인하여 주문진 수비대 및 예비대의 증원하에 북한군을 포위 경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단계는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철수가 부득이할 경우 영곡천의 주저항선에서 북한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반격을 감행, 공세로 전환하여 일거의 38선을 회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족산에서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 이르는 좌일선을 담당한 1대대는 북한군 공격 시 1단계로 화력의 집중과 역습으로 북한군을 경멸하고 38선 일대를 확보한다는 것이었으며 2단계는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북한군에게 계속적인 타격을 주면서 주진지인 광원리로 철수하여 반격을 감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단계는 주진지가 돌파되면 운두령에서 부대를 재편성한 후 역습을 감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8사단 18포병대대는 10연대에 배속되어 북한군의 접근을 저지하고 아군의 반격 지원 및 대포병전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4단 포병인 18포병대대는 장병 대부분이 서북청년단 출신으로 교육 수준과 반공의식이 높은 부대였으며 105mm M3 곡사포 15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새로 도입된 GAT 사법 교육을 위해 포대장 및 선임 하사관들이 대부분 포병학교에서 교육 중이었고 대대장 장경석 소령도 육군본부에 출장 중이었으므로 부대 지휘는 선임장교인 대대부관 이남구 대위와 전포대장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공병대대는 2개 중대를 10연대에 1개 중대를 21연대에 각각 배속하여 장애물과 지뢰를 부설하고 유사시 교량 및 도로를 파괴하도록 했습니다. 4단 후방지역 및 동해안에 대한 경비는 경찰, 청년방위대, 학도호국단 등을 동원하여 각 마을 단위로 실시하도록 했고 국가 주요 산업시설과 발전소, 수원지 등에 대해서도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동부전선 38선 경계지역에서는 1950년 5월 중순부터 북한군 병사들이 1개월 뒤에 보자고 말하는가 하면 전쟁 발발 15일 전부터는 야간에 남하하는 차량들이 자주 목격되고 일주일 전에는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남침 준비 상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장병들의 외출과 외박을 허용하는 육군본부의 특별경계령 해제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의 외출을 금지시키면서 전 부대의 경계태세를 계속 유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3개 연대가 아닌 2개 연대로 창설된 8사단은 26km에 이르는 38선 경비를 담당하면서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북한군의 남침에 대비한 병력의 집중이나 유기적인 재병협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양양 강릉 전투는 1950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국군 8사단이 북한군 1경비여단, 5사단 10연대와 양양 강릉 일대에서 벌인 공방전입니다. 개전 당시 8사단의 38선 경계지역은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진흙동에서 동해안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에 이르는 26km의 구간으로 고근홍 중령이 지휘하는 10연대가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동해바다와 접한 해안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로 해안선 서쪽 이 30km 지점에서 동해안과 평행선을 이루며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태백산맥으로 인해 동서가 뚜렷하게 구별되고 내륙과 해안 사이에 교통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 내의 교통망을 보면 7번 도로가 동해안을 따라 양양에서 포항까지 연결되어 있고 강릉에서 대관령, 진부, 장평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6번 도로가 동서로 태백산맥 줄기를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하천은 동쪽에 해송천, 화상천, 영곡천, 사천, 남대천 등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개방천이 있었으나 영곡천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은 도섭이 가능해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국군 8사단의 38선 경계지역으로 침공한 북한군 1경비여단은 전투 대형을 2개 제대로 편성하고 1제대는 경비여단 소속 7개 보병대대로
이 제대는 5사단에서 배속받은 10연대로 구성했습니다. 1제대인 7개 보병대대는 1대대, 2대대 3대대가 귀둔리 공수전리 내연리에서, 6대대는 원대리에서, 4대대 및 5대대는 하출이 귀둔리에서, 7대대는 기사문리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대인 10연대는 동해안을 따라 진격하여 전과를 확대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양양 부근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근홍 중령의 10연대는 강릉 비행장에 연대본부를 두고 연대 좌일선에는 박치옥 소령의 1대대가 방동리 우탄리, 서림리 정족산에 이르는 12km 구간을 담당했고 연대 우일선인 조원영 소령의 2대대는 정족산 동사면에서 연화동 장리, 명지리 대치리, 북분리 북쪽 46고지에 이르는 14km 구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병래 소령의 3대대는 예비대로 연대본부가 있는 강릉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연대 좌일선으로 38선 경계 임무를 담당한 1대대는 홍천군 내면 광원리에 대대본부를 두고 3대대로부터 배속받은 박석권 중위의 9중대와 이춘식 중위의 11중대를 각각 서림리와 우탄리 지역의 38선 경계 임무에 투입하고 예하 3개 중대는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1대대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대대와 작전 임무를 교대하라는 명령을 받고 6월 24일 강근희 중위의 4중대가 강릉으로 이동했으며 안동은 중위의 2중대는 두로봉 복룡산, 철감령을 수색하면서 주문진으로 이동. 25일 2대대에 배속되어 있던 3대대의 10중대와 교대할 예정이었습니다. 연대 우일선으로 38선 경계 임무를 담당한 2대대는 주문진에 대대본부를 두고 강흥설 중위의 7중대가 우일선으로 북분리에, 김동증 대위의 5중대는 중앙인 명지리에, 김순기 대위의 6중대는 좌일선으로 장리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연대 예비대인 3대대가 38선 경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대대에 배속했던 10중대의 배속을 해제함에 따라 24일에는 7중대가 10중대의 경계 진지를 인수하고 하상탁 중위의 10중대는 주문진의 대대본부에 집결했습니다. 예비대인 3대대는 강릉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10중대를 2대대에, 9중대와 11중대를 1대대에 배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대본부 병력과 최근하 중위의 12중대만 잔류하고 있었으며 6월 26일부로 1대대와 교대하기 위해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 일경비여단은 30분간의 공격 준비 포격 후 38선을 돌파, 주공은 주문진으로, 조공은 서림리와 장리의 계곡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대가 담당한 장교리 연화동 지역은 6월 24일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 경계진지 주변의 시계가 매우 불량했습니다. 고요를 깨고 잔교리 서남쪽 2km 지점의 188고지에 떨어진 한 발의 포탄을 신호로 동해안에서 연화동에 이르는 2대대의 38선 경계진지 일대에는 포탄이 비가 오듯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곧이어 북한군은 포의 사정거리를 남쪽으로 연신하면서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동해안 잔교리에서 정족산 동사면에 이르는 14km의 정면을 담당한 2대대의 6중대, 5중대, 7중대는 북한군의 맹렬한 포격을 받고 전열을 가다듬을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혼전의 회오리 속으로 말려들었습니다. 2대대 본부에는 오전 4시 35분 인구리에 주둔한 7중대장 강흥설 중위로부터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급보가 전해졌으나 대대에서는 이러한 북한군의 행동이 지금까지 자주 있었던 무장공비 침투를 위한 공격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5중대와 6중대로부터 급박한 전황보고가 잇따르자 2대 대장 조원영 소령은 북한군의 공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2대 대장 조원영 소령은 연대 작전 계획에 따라 광원리로 이동하는 3대대 10중대를 출발시키기 위해 훈시를 하고 있다가 상황 보고를 접하고 부대 이동 계획을 즉각 중지시킨 후 10중대의 8중대 기관 총소대를 배속하여 화상천 남한의 인구리로 출동시켰습니다. 10중대의 역할은 경계진지에서 분산 후퇴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주문진 북쪽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상탁 중위의 10중대가 인구리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오전 6시 무렵 대대장 조원영 소령이 무전기로 각 중대를 호출했으나 북분리의 7중대만 분산 후퇴 중이라고 응답했을 뿐 5중대와 6중대는 통신두절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명지리 장리, 연화동의 5중대와 6중대도 7중대와 마찬가지로 경계진지가 붕괴되어 철수 중일 것이라 판단한 조원영 소령은 7중대의 인구리로 철수하라고 명령한 후
10중대에게는 북분리 남쪽 2.5km 지점에 286고지를 확보하여 5중대와 6중대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반격 거점으로 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상탁 중위의 10중대는 배속받은 8중대 기관총소대의 어무사격 속에 중리에서 출발하여 인구리 서북쪽 2km 지점에 183고지에 이르렀으나 북한군의 집중적인 포화로 인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돈좌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연대장 고근홍 중령으로부터 이대 대장 조원영 소령에게 적의 일부가 해안에 상륙 중이다. 사단은 방어 계획에 의거하여 강릉을 고수할 것이다. 이대대는 축차적으로 철수하면서 적에게 타격을 주고 주문진을 고수하라. 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연대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은 이대 대장 조원영 소령은 전황이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하고 일개 중대 규모로의 공격은 무모하다는 판단 아래 현 진출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하면서 병력을 수습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10중대는 동해안의 39고지까지 병력을 전개한 후 북한군의 주공격로인 7번 도로를 차단하면서 분산 후퇴하는 국군 병력을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오전 8시경 통신두절로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좌일선의 6중대장 김순기 대위로부터 중대가 분산 후퇴 중이며 남대천 계곡을 돌파한 일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동남진하고 있다는 유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보고를 받은 대대장 조원영 소령은 김순기 대위에게 5중대와 함께 주문진 북쪽의 저지진지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흥설 중위의 7중대는 해송천 상류의 325고지에서 동남쪽으로 우회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재편 중에 있었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북한군은 직사포 두문을 북분리 고지로 이동시켜 인구리와 10중대의 진지를 향해 포격을 가하는 한편 일개 소대 규모의 기마정찰대를 해안을 따라 남하시켰습니다. 하상탁 중위의 10중대는 집중사격을 가해 기마정찰대를 격퇴하고 81mm 박격포 두문으로 북분리 고지에 대한 포격을 실시해 북한군 직사포 한문을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무렵 대칠이 명질이 정면을 돌파한 북한군이 정자동으로 우회 침투하여 325고지의 7중대를 공격하자 이대 대장 조원영 소령은 퇴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해 병력을 대대 주저항선인 화상천으로 후퇴시켰습니다. 10중대는 325고지에서 북한군을 저지하는 강흥설 중위의 7중대 엄호 아래 7번 도로를 따라 축차 철수했으며 철수 과정에서 인구리 주민의 피난을 돕고 응호 동쪽의 교량을 파괴한 다음 이모정리의 진지를 점령했습니다. 7중대는 건불리의 급현 방어 진지를 편성한 8중대 기관총소대와 81mm 박격포의 지원하에 북한군의 추격을 저지하면서 축차로 철수하여 향오리 북쪽의 170고지, 185고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무렵 연대 계획에 따라 10중대와 교대하여 대대에 배속되기로 한 안동은 중위의 2중대가 주문진을 거쳐 하월천리에 진출하였으며 어성전리 부근에서 병력을 수습한 김순기 대위의 6중대가 대대 주저항선에 진입하고 최면호 중위가 지휘하는 57mm 대전차포 중대 1소대가 남해리에 배치됨으로써 어느 정도 방어진지 편성을 갖추고 북한군의 남진을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대의 중앙을 담당했던 명지리의 5중대는 정면을 돌파한 북한군이 계속 남쪽으로 공격해오자 퇴로 차단을 우려한 각 소대들이 어성전리로 분산 철수했습니다. 어성전리에서 병력을 수습한 김동증 대위의 5중대는 초전치 고석치 선을 확보하고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북한군 일부가 어성전리 북쪽 352고지를 탈취하고 기관총 사격을 가하면서 그 주력이 만월산을 경유하여 동남진에 오자 5중대장 김동증 대위는 주문진으로의 퇴로가 이미 차단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철감령을 넘어 후퇴했습니다. 당시 5중대는 무전기 고장으로 대대와 이통신이 두절되어 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족산에서 진흙동에 이르는 12km의 38선 경계를 담당한 박치옥 소령의 일대대 지역에서는 북한군 1경비여단 2대대가 서림리의 9중대 정면을 돌파한 후 산강계곡을 따라 구룡령으로 진격해왔습니다. 박석권 중위의 9중대는 중대본부를 하서림에 두고 2소대를 우일선, 1소대를 중앙일선, 3소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정족산 서림리 북쪽에 이르는 38선 진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1경비여단 2대대의 2개 중대가 9중대 3소대 정면을 집중 공격하고 1개 중대는 중대본부를 습격했습니다. 38선 경계 위주의 거점을 확보한 3소대와 중대본부는
절대열세의 병력으로 북한군과 일진일퇴의 혈전을 벌였으나 곧이어 포위 공격하는 북한군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서림 부근에서 3소대와 화기소대의 병력을 수습한 구중대장 박석권 중위는 554고지 정상의 거점을 확보하고 계곡으로 화력을 집중하면서 밀려드는 북한군을 저지했으나 중대장 박석권 중위가 중상을 입고 쓰러지면서 3소대와 화기소대는 분산되어 후퇴하기 시작했고 우일선 2소대는 우인접 중대인 2대대 6중대의 경계진지가 무너질 때 이미 분산되어 조봉 쪽으로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일선에 배치된 맹인길 소위의 1소대는 지형적 특성으로 북한군의 공격을 받지 않아 진지를 계속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소대장 맹인길 소위는 좌우 인접 소대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총소리를 듣고 중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진지를 고수하라는 중대장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진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총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다시 중대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아 연락병을 중대로 보냈는데 오전 11시 30분에 돌아와서 중대에는 아무도 없고 주민들도 대부분 피난을 가서 마을은 비어 있으며 적 대부대가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명령 없이 임의로 철수할 수 없어 고심하다가 전멸당하거나 포로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오후 4시에 철수를 시작해 조봉 응복산 두로봉으로 이어지는 고산줄령을 넘은 후 월정사를 거쳐 6월 29일 진부에서 대대에 합류했습니다. 일대대 지역에서 북한군의 침공이 대대본부에 보고된 것은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정족산 서림리 구간을 경비하고 있던 구중대장 박석권 중위로부터 무전으로 북한군의 공격과 중대의 철수 상황을 보고받은 일대대장 박치옥 소령은 흔히 있는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 정도로 판단하고 진지 교대를 위해 이동 준비 중인 대대 보급관 민경중 중위에게 트럭에서 실탄을 제외한 군수품을 내리도록 지시했습니다. 구중대와 11중대의 실탄을 보급하고 직접 지휘하기 위해 광원리를 출발한 박치옥 소령은 오전 10시경 구룡령을 넘어 갈천리의 비둘기 마을에 이르렀을 때 길을 가득 메운 피난민 대열로부터 북한군의 남침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확인한 박치옥 소령은 부근 능선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북쪽을 관측했는데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남하 중이었고 계속해서 병력이 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대장 박치옥 소령은 즉각 구룡령으로 돌아와 보급관 민경중 중위를 대대본부로 보내 오대산에서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던 박용학 중위의 3중대를 긴급 소집하여 광원리의 주진지로 이동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후 1시 일대대장 박치옥 소령은 오대산에서 광원리 대대본부로 집결한 3중대와 대대본부 요원 그리고 수습된 9중대 일부 병력으로 개방산 남한 석대동의 799고지와 광원리의 795고지에 이르는 주저항선 진지를 점령하고 방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북한군의 침공 사실이 10연대 주번사령 최면호 중위로부터 8사단에 보고되자 4단 정보참모 육근수 소령은 참모장 최갑중 중령의 지시로 18포병대대 주번사령 김준 소위에게 낙하포탄의 탄종 확인을 지시하는 한편 4단 참모들을 비상소집했습니다. 당시 작전참모 정진소령을 비롯한 주요 참모들은 6월 20일부터 계속된 육군본부의 교육검열을 마친 후 전날 밤 육군본부 작전국 차장 박이망 중령을 반장으로 한 검열반을 위해 주연을 베풀고 강릉의 여관에 투숙 중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오전 5시 30분에 사단사령부에 모인 참모들은 항상 있어온 북한군의 국지적인 도발일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10연대장 고근홍 중령으로부터 연대 규모의 북한군이 공격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오면서 적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오전 6시 작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참모장 최갑중 중령, 인사참모 이춘섭 소령, 정보참모 육근수 소령, 작전참모 정진 소령, 군수참모 신대선 소령, 18포병대대 선임장교 이남근 대위, 공병대대 부대대장 정원하 대위, 10연대장 고근홍 중령이 참석했습니다. 육군본부와의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정확한 적정과 북한군의 의도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입수된 단편적인 상황을 토대로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 제10연대는 현 전선에서 적을 적극 저지한다.
둘, 삼척의 제21연대를 강릉으로 집결시킨다. 셋, 사단 방어 계획에 의거하여 주저항선에서 적을 섬멸하고 강릉을 고수한다. 넷, 육군본부에 1개 연대 규모의 증원과 연락기 지원을 요청한다. 다섯,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지구전을 펼치고 적의 침공을 저지하는 즉시 반격으로 전환한다.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사단 공병대대를 주축으로 예비대를 급편하는 한편 전화로 육군본부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얼마 후 참모장 최갑중 중령과 육군본부 작전국 교육과장 이치업 대령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갑중 중령은 사단의 전황을 보고하고 증원부대 및 연락기 지원과 육군본부의 작전 지도를 요청했으나 이치업 대령은 지금 북한군의 도발은 38선 전역에 걸친 것으로 강릉보다 서울 방어가 더 시급한 문제다. 병력이나 연락기의 지원이 어려우니 사단 방어 계획에 따라 용전 분투하라.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북한군의 전면 남침 사실을 알게 된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21년대에 즉각적인 북상을 명령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 지구전에 대비하여 모든 군수품을 대관령 넘어 진부로 이동시킨다. 둘, 군경 가족을 먼저 후방으로 철수시킨다. 셋, 민사부를 조직하여 행정을 관장하고 금융기관을 철수시킨다. 넷, 민간 차량을 징발하여 기동력을 최대한으로 확보한다.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오전 10시부로 사단 전투 지역 내에 경비계 업령을 선포하고 이소 대위를 민사부장으로 임명하여 강릉의 민정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특히 전황의 추이에 따른 주요 행정기관의 소개, 금융기관 직원과 보유 현찰 등을 대구로 철수시킬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준모 중위를 영월탄광으로 보내 광산 보유 차량을 최대한 징발하도록 했습니다. 이성가 대령은 강릉 주문진 일원의 가족을 둔 장병들을 위해 각 단위부대별로 가족 철수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6개월분의 봉급과 식량을 지급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오대산에서 유격전을 벌이면서라도 지구전을 전개하기로 한 사단장 이성가 대령의 방침에 따라 군수참모 신대선 소령이 오후 1시부터 강릉농고와 강릉상고 학생 200명을 동원하여 식량, 실탄, 유류 등의 군수품을 차량에 적재하고 이동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군인 가족과 필요한 인원 소개, 물자 이동 조치 등을 마친 8사단은 오전 11시에 지휘소를 사천국민학교로 이동시켰습니다. 팔사단은 공병대대를 주축으로 혼성 예비대대를 급편했습니다. 공병대대 부대대장 정원하 대위는 공병대대, 통신중대, 병기중대 병력으로 3개 중대를 편성하고 1중대장의 이용구 중위, 2중대장의 이우팽 중위, 3중대장의 황인읍 중위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6월 25일 오전 8시부터 수류탄 투척법을 훈련하고 있던 사단 혼성 예비대대는 사단장 이성가 대령의 명령에 따라 1중대와 3중대가 연곡천의 주저항선으로 출동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한 2중대는 오전 10시에 연곡천 남한의 사이구라미에서 상구라미에 이르는 3km의 능선의 진지를 구축했는데 정오 무렵에는 화기중대인 최근화 중위의 12중대가 합세하여 대대 규모의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십연대 2대 대장 조원영 소령은 주문진 경찰서장에게 경찰관과 청년방위대를 동원해 자체방어에 임하면서 주민들을 사천 남쪽으로 피난시키라고 연락했으며 주문진읍이 보유한 식량을 가급적 전량 반출하되 반출이 불가능할 경우 소각하라고 지시하고 경찰관 2명과 군인 1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정찰조를 급편하여 적정을 탐색하게 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북한군의 SU-76 자주포 세대가 7번 도로를 따라 응호 부근에 나타났습니다. 남해리 59고지에 포진한 57mm 대전차포 2문이 일제히 포문을 열어 선두 자주포를 연속으로 명중시켰으나 파괴하지 못했고 국군의 대전차포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던 세대의 북한군 SU-76 자주포는 국군이 철수하면서 파괴한 교량에 이르러서야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정지한 후 포격을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잠시 공격을 멈췄던 북한군은 오후 6시 주문진 등대 부근에 대한 포격을 시작으로 주문진 시가지와 이대대 진지에 대해 맹렬한 포격을 가하면서 버린말 양지촌 173고지,
260고지 방향으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대는 남해리에서 철수한 57mm 대전차포, 81mm 박격포 및 기관총 등 동원 가능한 모든 화력을 집중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으나 북한군이 오후 8시부터 각종 포를 동원해 집중적인 포격을 가하면서 공격을 재개했다는 상황 보고를 받은 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일개 대대 병력으로 야간에 방어선을 지탱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각 중대에 연곡천의 4단 주저항선으로 축차 철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대는 일개 중대가 예광탄으로 북한군에게 기만 사격을 퍼붓는 가운데 오후 8시 40분에 대대본부와 군수품 수송 차량을 선두로 일개 중대씩 축차적인 철수를 시작하여 오후 11시에 연곡천 남한의 주저항선에 집결했으며 마지막 철수부대가 넘어온 직후 중은진 남쪽 1km 지점에 있는 교량을 폭파했습니다. 이 대대가 연곡천을 도하할 당시의 주저항선에는 이미 3대대 12중대와 공병대대를 주축으로 한 4단 예비대가 배치를 완료한 상태였으며 18포병대대 1포대는 석교리, 2포대는 민오리의 사천국민학교에 각각 포진하여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개전 당일 4단 포병인 18포병대대는 대대장 장경석 소령이 육군본부에 출장 중이고 각 포대장과 참모장교 그리고 선임하사관급 10여 명이 포병학교에서 교육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대는 선임장교인 대대부관 이남구 대위의 지휘하에 작전장교 오정석 중위가 부대를 운영하면서 모든 장교와 하사관이 영내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6월 25일 오전 4시 30분에 주번사령 김준소위로부터 북한군의 포격 개시 보고를 받은 이남구 대위는 낙하 포탄의 탄종을 확인하라는 사단 정보참모 육군수 소령의 지시에 따라 김준소위를 인구리에 파견하는 한편 비상소집을 발령해 오전 8시에 출동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10연대 2대대가 인구리 선으로 철수를 시작할 무렵 사단장 이성가 대령으로부터 사천선으로 진출하라는 명령이 18포병대대에 하달되었습니다. 18포병대대는 1포대와 2포대를 오전 11시에 사천 남한의 사천국민학교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때 중은진 북쪽에서 적정과 지형을 정찰하고 돌아온 2포대 관측장교 김용훈 소위가 105mm M3 곡사포의 사정거리로 인해 현 진지에서는 아군에 대한 효율적인 화력 지원이 어렵고 동일 진지에서 2개 포대가 포격할 경우 진지가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개 포대를 사천 북쪽으로 이동하여 분산 운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1포대는 오후 1시에 사천교를 건너 석교리의 뒷골 부근으로 이동함으로써 사거리를 2000m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18포병대대는 오후 8시 40분 10연대 2대대가 연곡천의 주저항선으로 철수를 시작하자 일제히 포문을 열어 이를 엄호했으며 자정 무렵부터는 북한군이 점령한 중은진으로 포격을 집중해 북한군의 공격을 견제했습니다. 정동진 임원진 전투는 1950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8사단 10연대 예하 일부 병력과 21연대 예하 1개 대대가 동해안으로 상륙한 북한군 945 육전대와 766 유격대의 강릉 방향 북상을 저지하기 위해 군성강 일대에서 벌인 공방전입니다. 군성강은 강릉시 강동면 만덕봉에서부터 강릉 남동쪽 12km 지역을 북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강가에는 방어에 유리한 횡격실 능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릉 남쪽 정동진리 등명동에 상륙한 2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 945 육전대는 강릉 삼척간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밤제를 점령한 후 1개 대대가 강릉을 향해 북상하고 또 다른 1개 대대가 옥계 방향으로 남하했습니다. 임원진에는 766 유격대가 상륙하여 1개 부대는 삼척 방향으로 북상하고 1개 부대는 태백산으로 침투했습니다. 동해안으로 상륙한 부대는 해군 육전대인 945부대 예하 2개 대대와 오진우 총자가 지휘하는 유격대인 766부대 예하 2개 대대였습니다. 945 육전대는 1개 중대가 6월 25일 오전 3시경 정동진 해안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후 2개 대대가 해안에서 3-4km 떨어진 해상에 머물고 있는 수송선으로부터 발동선과 범선을 이용해
축차적으로 상륙했습니다. 상륙을 마친 945 육전대는 기런팔 대좌의 지휘 아래 1개 대대는 강릉을 목표로 산두곡 쪽으로 북상하고 1개 대대는 밤제를 차단하면서 인근의 흑영 광산을 점령,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보급품을 하역한 후 옥계를 목표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진리, 등명동 해안으로 상륙한 945 육전대의 임무는 7번 도로를 차단하여 삼척에 주둔하고 있는 8사단 21년대의 증원을 저지하고 38선에서 공격하는 일경비여단과 합동으로 강릉에서 국군을 포위,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766 유격대는 6월 21일 오후 8시 날이 어두워진 후 어선을 이용해 호도반도를 떠나 속초 부둣가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6월 24일 저녁에 출발해 6월 25일 오전 3시경 주문진 앞바다를 통과하여 오전 7시 삼척 남쪽 임원진 부근으로 상륙했습니다. 임원리, 왕바위 해변에 상륙한 766 유격대는 무방비 상태인 마을을 점령한 후 일부는 태백 산맥으로 침투하고 일부는 삼척 방면으로 북상했습니다. 임원진으로 상륙한 766 유격대의 임무는 국군 증원부대 차단과 더불어 태백 산맥을 따라 내륙으로 침투하여 현지의 무장공비들과 함께 후방을 교란함으로써 주력의 남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상륙이 8사단 사령부에 보고된 것은 6월 25일 오전 5시 40분이었습니다. 강릉경찰서장 전호인 총경이 정동진에 상륙한 북한군이 북상 중이며 일부는 남하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8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오전 6시에 열린 사단 작전회의를 마치는 대로 시변대장 고근홍 중령에게 북한군 상륙부대를 저지 경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적정 판단이 불가능하고 가용병력 또한 강근희 중위의 사중대와 최근하 중위의 12중대뿐이었던 시변대는 사중대의 연대본부 요원으로 급편한 1개 소대를 배속시켜 출동시켰습니다. 오전 7시 연대본부가 위치한 강릉 비행장을 출발한 강근희 중위의 사중대는 오전 8시에 대포동 247고지에 급편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3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전술행군 대형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근거리까지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내문의 박격포와 8정의 기관총으로 포격과 사격을 집중해 기선을 제압한 후 중대장 강근희 중위의 진두지휘 아래 1개 소대가 공격을 감행해 북한군을 격퇴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사중대는 40명의 북한군을 사살하고 중기관총 1정과 소총 8정, 기관단총 3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무렵 주민들로부터 안목 앞바다에 북한군 선단이 몰려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시변대는 북한군의 역습과 우회, 그리고 새로운 상륙에 대비하기 위해 57mm 대전차포 중대를 출동시켜 사중대를 엄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연대로부터 긴급 명령을 받고 출동한 대전차포 중대가 안목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북한군 선발대가 상륙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차포 중대장 김찬호 대위는 해안으로 상륙하는 북한군에게 고폭탄 포격을 퍼부어 상륙한 북한군을 경멸하고 1명을 생포했습니다. 이후 대전차포 중대는 접안을 시도하는 북한군 선단을 포격해 이를 격퇴하는 동시에 연대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18포병대대 3포대가 화력을 증원하고 사단 혼성 예비 대대로 재편된 이유팽 중위의 공병대대 2중대가 추가로 투입됨으로써 북한군의 안목 상륙 계획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6월 25일) 새벽 옥계면 현내리에서는 강릉광업소 사원 김인걸이 북한군의 상륙을 목격하고 옥계지서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묵호경비부에서는 해군 수색대를 도직리로 파견했으나 북한군으로부터 기습 사격을 받고 2명이 전사하자 곧바로 옥계지서로 철수했습니다. 밤제를 점령한 북한군은 오전 5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고개남단 낙풍리 뒷산의 215고지에서 157고지 기슭의 방어진지를 구축한 후 더 이상 남쪽으로 진출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삼척에 주둔하고 있는 21년대가 강릉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21년대 일대대 수색대가 옥계지서에 도착했으나 이때는 이미 해군 수색대가 묵호로 복귀한 후였습니다. 21년대 일대대 수색대는 옥계지서에서 적정을 설명받은 후 오후 1시경 현내리 뒷산을 거쳐 교동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따라 대열을 지어 남하하는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을 낙풍리에서 발견하고
급습을 가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 사격을 받은 북한군은 미처 대항하지 못하고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도직리에 상륙하려다 실패한 부대로 등명동에서 심곡리 금진리의 해안선을 따라 남하한 945 육전대의 일부 병력이었습니다. 첫 교전에서 승리한 21연대 1대대 수색대는 대대의 적정을 보고하기 위해 곧바로 북평으로 복귀했으며 약 1시간 후인 오후 2시경 현내리에서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옥계지서 경찰관 9명과 30여 명의 대한청년단원들이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옥계지서가 북한군에게 피탈되었습니다. 이 무렵 옥계지서 남동쪽 1km 지점인 233고지로 진출한 21연대 1대대 1중대가 이를 목격하고 60mm 박격포를 동원해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첫 탄이 지서에 명중하여 이곳에 집결해 있던 북한군을 강타하자 북한군은 옥계지서에서 나와 밤새로 철수했습니다. 21연대 1대대 1중대는 옥계지서가 불길에 휩싸이자 곧 233고지의 급현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북한군의 역습에 대비했습니다. 중대장 양보 중위는 대대와의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대대가 강릉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묵호로 철수했습니다. 이곳에서 1중대는 해군경비부의 요청에 따라 묵호 북쪽 1.2km 지점에 있는 218고지에 상계하여 하룻밤을 지새우며 해군경비부 경계 임무를 수행한 후 26일 백봉령을 넘어 임계리에서 연대 후발대에 합류했습니다. 김용배 중령의 21연대는 삼척 봉황동에 연대본부를 두고 박석원 소령의 일대대만 건재를 유지한 채 북평 삼화제철 사택지대 인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조규영 소령의 2대대는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위해 3대대에서 1개 중대를 배속받아 진부로 출동하고 5중대와 8중대만 삼척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창률 소령의 3대대는 이규현 중위의 10중대를 2대대에 배속하고 경윤호 중위의 9중대는 장성, 맹보영 중위의 11중대는 임계에서 산업시설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척에는 김영준 대위의 12중대만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무장공비 소탕을 위해 진부로 이동한 2대대는 이규현 중위의 10중대에 대관령에서 진부에 이르는 6번 도로를 확보하게 하고 김성빈 대위의 7중대는 응봉 대궁산에서 우교붕 중위의 6중대는 개방산에서 각각 소대별로 분산되어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당시 21연대는 1대대, 2대대 5중대와 8중대, 3대대 12중대 등 총 7개 중대가 삼척에 주둔하고 있었고 1대대장 윤태현 소령은 보병학교에 입교 중이어서 연대 정보주임 박석원 소령이 대리근무 중이었으며 보병학교 입교 중인 10중대장 황기상 중위의 후임으로 이규현 중위가 3군 체육대회 선수로 파견 중인 9중대장 최영구 중위의 후임으로 경윤호 중위가 각각 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 945 육전대와 766 유격대가 어뢰정 4척과 천톤급 무장수송선 한 척의 어무 아래 발동선 30척, 범선 40척, 그리고 견인용 화물선 4척으로 2개 선단을 이루어 정동진과 임원진에 각각 상륙했습니다. 21연대장 김용배 중령은 6월 25일 오전 6시가 조금 지나서 삼척 경찰서로부터 북한군의 상륙 상황을 전달받고 미 군사고문관 캐슬러 소령과 작전주임 김수철 대위와 함께 해안선을 따라 묵호 북쪽의 노북리까지 나가 남하하는 북한군 선단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연대본부로 돌아온 연대장 김용배 중령은 57mm 대전차포중대를 해안에 배치하는 한편 북평에 위치한 1대대장 대리 박석원 소령에게 상륙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북평을 사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대장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은 1대대는 오전 8시 30분 북평 북쪽의 동해안에서 천곡리에 이르는 118고지, 356고지, 531고지를 연안 능선 일대를 점령하고 양보 중위의 1중대를 옥계 쪽으로 추진시켜 망운산의 급현진지를 편성하고 적정을 탐색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중대는 1소대를 망운산에 배치하고 주력은 옥계 쪽으로 수색 전진했습니다. 오후 3시 1중대가 도직리 부근 해안고지에 이르렀을 무렵 북한군 1개 중대가 남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중대장 양보 중위는 병력을 그 자리에 차폐시키고 북한군이 200m 이내로 접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제히 사격을 가해 북한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후속하던 북한군이 박격포로 포격을 가해오자 일중대는 망운산으로 철수한 후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오전 10시 21연대 본부에 사단장 이성가 대령으로부터 즉각 강릉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연대장 김용배 중령은 삼척 광산지대와 각 공장의 차량을 징발하게 하는 한편 일대 대장 박석원 소령에게 접적을 피해 북평에 집결, 강릉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했습니다. 3대대에는 예하 중대를 삼척으로 집결시켜 강릉으로 출동할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1대대는 옥계 방면으로 진출한 후 통신이 두절된 양보 중위의 1중대를 제외하고 연대장이 지휘하는 1제대와 합류했으며 3대대는 대대장 이창률 소령이 9중대와 11중대의 민간 차량을 징발, 삼척으로 즉각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다라는 한편 대대본부와 12중대의 이동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저녁에야 명령을 받은 9중대는 장성탄광으로 11중대는 정성광산으로 각각 장교를 보내 차량을 징발하게 하고 분산된 각 소대를 중대본부로 집결시켰습니다. 이렇듯 각지에 흩어진 병력이 집결되고 민간 차량 30대가 징발되어 기동력이 확보되자 연대장 김용배 중령은 1제대인 1대대 57mm 대전 차포중대와 함께 먼저 강릉으로 출발하고 3대대와 연대본부는 부연대장 김영로 중령이 지휘하여 후속하도록 했습니다. 오후 7시에 삼척을 출발한 1제대는 북평에서 1대대와 합류한 다음 백봉령의 험준한 산길을 넘어 임계리 삽당령, 목계리 구산동으로 밤을 새워가며 강행군하여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강릉 사단사령부에 도착한 후 군성강 방어진지에 투입되었습니다. (21연대가) 도착할 때까지 군성강의 방어선을 편성하여 북한군의 북상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은 10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이규현 중위의 21연대 3대대 10중대와 이유팽 중위의 사단 혼성 예비대대 2중대가 연대에 배속되자 3대대장 하병래 소령에게 이들을 통합지휘하여 안인리 모전리 엄별리를 연하는 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혼성 3대대를 지휘하는 하병래 소령은 사단 혼성 예비대대 2중대가 안목을 확보하고 해안을 경비하는 가운데 4중대를 군성강 부간의 108고지에 배치하여 강릉에 이르는 주적근로를 차단하게 하였으며 21연대 3대대 10중대는 140고지, 148고지 선으로 이동시켜 북한군의 상륙부대가 우회 공격하는 것에 대비했습니다. 강릉을 출발한 21연대 3대대 10중대가 오후 2시 모전리에 도착했을 무렵 강동지서 북쪽 고지로 일개 소대 규모의 북한군이 사격을 가하면서 공격해오자 이규현 중위의 10중대는 즉각 반격하여 이를 격퇴하고 140고지에서 87고지를 연결하는 능선을 확보했으나 이 과정에서 선두에서 돌진하던 김재민 소위가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습니다. 오후 6시경 두 차례에 걸친 교전에서 패배한 북한군이 이개 중대 규모로 다시 10중대 정면을 공격해왔으나 10중대는 교전 1시간 만인 오후 7시에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이 무렵 개방산에서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벌이던 21연대 2대대 6중대가 대대장 조규영 소령의 지휘하에 사단사령부에 도착하자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6중대를 즉각 엄별리로 투입하는 한편 대대장 조규영 소령에게 10연대에서 복귀한 10중대를 통합지휘하여 모전리 엄별리를 연하는 일대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후 8시 엄별리로 진출한 조규영 소령은 우교봉 중위의 6중대를 우일선으로 이규현 중위의 10중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10연대 3대대와 연계를 유지하면서 모전리 엄별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병래 소령의 10연대 3대대는 좌전방으로서 강근희 중위의 4중대와 이유팽 중위의 사단 혼성 예비대대 2중대를 조규영 소령의 21연대 2대대는 그 우측에서 6중대와 10중대를 각각 지휘하게 됨으로써 강릉 남쪽에 대한 방어태세를 완료했습니다. 개방산 남한의 799고지, 795고지에서 767고지에 이르는 주저항선을 점령하고 결전태세를 갖춘 박치옥 소령의 10연대 1대대는 연대 및 사단과 통신이 두절된 채
강릉 방면의 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5일 밤을 보냈으며 26일 새벽에 구중대를 직접 지원하던 사중대의 81mm 박격포 2문이 복귀했습니다. 오전 9시경 청도리로 남하한 북한군 1개 대대의 공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어에 유리한 지형에서 진지 구축을 완료하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1대대는 용전분투를 통해 오후 3시까지 3차례나 거듭된 북한군의 공격을 모두 격퇴하고 주진지를 계속 확보했습니다. 전투 과정에서 사중대 81mm 박격포는 포판과 가늠대도 없이 직접 조준 사격을 가하면서도 신기에 가까운 포술로 높은 명중률을 선보였습니다. 이때까지도 우탄리 정면을 담당한 이춘식 중위의 11중대는 대대에 합류하지 않았고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대대장 박치옥 소령은 11중대가 상간도로로 침투한 북한군으로부터 퇴로 차단 위협을 받고 좌인점 6사단 지역으로 철수 중일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11중대는 우탄리의 38선 경계진지를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6월 26일 오후 8시 광원리의 10연대 1대대 주진지에 연대 연락장교가 도착하여 예비진지로의 철수 명령을 전달함에 따라 1대대는 운두령으로 축차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춘식 중위의 11중대는 본부를 우탄리에 두고 769고지에서 918고지로 연결되는 38선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6월 25일 새벽에 포성을 듣고 즉각 전투태세에 돌입했으나 11중대 정면으로는 포탄이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공격도 없어서 개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탄리는 깊은 산중인데다가 짙은 안개가 끼어 주변을 관측할 수도 없었고 상황이 발생하면 구중대나 대대로부터 연락이 있었을 것인데 아무런 연락이 없자 새벽의 포성을 북한군의 일시적인 도발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다는 느낌이 들은 11중대장 이춘식 중위는 연락병을 광원리에 있는 대대본부로 보냈습니다. 연락병이 돌아와서 대대본부에는 인공기가 걸려 있고 주위에 아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중대장 이춘식 중위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으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중대장으로서 상황을 모른 채 명령도 없이 병력을 철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진지를 고수하기로 결심했으며 또한 전투 상황이 발생했다면 대대로부터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연락병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소대장과 선임하사관들을 소집해 중대가 고립되었다고 알리고 진지를 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 10연대 1대 대장 박치옥 소령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서림리와 우탄리의 구중대, 11중대는 유선이 가설되어 있었으나 평상시에도 공비 또는 통비 분자의 소행인지 자주 단절되어 통신은 구중대가 보유한 SCR-300 무전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즉, 대대와는 구중대가 통신을 유지하고 긴급 시에는 구중대에서 11중대로 연락병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11중대도 적의 공격을 받았거나 구중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철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적의 급습을 받은 구중대는 연락을 미처 하지 못하고 그대로 철수함으로써 포격은 물론 공격을 받지 않은 11중대는 전황을 알 길이 없어 그대로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 한국전쟁사에는 박치옥 소령의 증언과는 다르게 동지역의 3대대 구중대는 대부분 철수해 왔으나 11중대는 조봉 일대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때까지 대대장 박치옥 소령은 적을 광원리 진지에서 섬멸하고 38선 경계 진지로 진출한다는 계획하에 11중대장 이춘식 중위에게 무전으로 그곳에 남아있으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선 경계진지 우탄리에서 연락이 두절된 11중대는 8사단이 철수를 시작해 7월 2일 제천에 도착할 때까지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11중대를 배속받아 지휘한 1대 대장 박치옥 소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우탄리 지형에 익숙한 대대 수색대원 5명을 선발하여 침투시켰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무사히 우탄리에 도착하여 그때까지도 진지를 고수하고 있는 11중대를 유도하여 단양에서 본대와 합류했습니다. 이춘식 중위의 8사단 10연대 11중대는 38선 경계진지를 가장 오래도록 고수한 중대로 기록되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공격한 북한군 일경비여단의 주력은 오후 6시경 주문진 북서쪽의 광진리와 향동을 점령했지만 주문리와 인접고지의 국군으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아
25일 늦은 밤이 되어서야 노동리, 영진리 선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6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계속된 18포 병대대의 포격이 주요했는지 북한군의 공세 징후가 보이지 않은 채 26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10연대와 사단 혼성 예비대대로 하여금 계속해서 영국천의 주저항선을 확보하게 하고 전날 삼척을 출발해 오전 10시 30분에 강릉에 도착한 21연대 1대대를 사단 예비로 전환시켰습니다. 10연대 2대대는 안동훈 중위의 2중대와 하상탁 중위의 10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사천 일대의 35고지, 36고지에서 34고지를 점령했으며 도로 서쪽의 사이구라미와 상구라미 일대의 능선을 확보한 사단 혼성 예비대대와 연계를 유지한 채 포병의 지원 아래 결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0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전날 광원리를 출발한 오유환 중위의 1중대가 오전 7시에 영곡천으로 진출한 데 이어 안인진 부근에서 북한군 상륙부대의 북상을 저지하다가 이동한 강근희 중위의 4중대가 정오 무렵 도착하자 3대 대장 하병래 소령에게 1중대, 2중대, 4중대, 12중대를 지휘하여 주저항선의 북쪽에서 주저항선과 나란히 하는 28고지 일대를 확보하게 했으며 3대대 화기중대인 최근화 중위의 12중대는 사단 예비대를, 1대대 화기중대인 강근희 중위의 4중대는 1중대와 2중대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목 부근으로 출동해 해안선 봉쇄 임무를 수행하다가 주저항선으로 이동해온 10연대 57mm 대전차포 중대와 삼척에서 북상한 21연대 57mm 대전차포 중대가 7번 도로 좌우측 능선에 포진함으로써 어느 정도 주저항선 진지가 구축된 6월 26일 오후 1시 무렵 1개 분대 규모의 북한군 정찰대가 박내리로 공격을 감행한 것을 신호로 한동안 침묵하고 있던 북한군의 포격이 시작되어 피하간 치열한 포격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진지가 노출된 10연대 57mm 대전차포 중대가 북한군의 집중 포격을 받아 중대장 김찬호 대위가 전사하고 대전차포 한문이 파괴되었습니다. 포격간에 1개 소대 규모의 북한군 기병대가 해안선으로 우회하여 동덕리 부근까지 공격해왔으나 국군의 81mm 박격포 포격과 강흥설 중위가 지휘하는 7중대의 반격으로 격퇴되었습니다. 중운진에서 남하한 북한군이 영진리 박내리에 이르는 일대의 고지를 점령하자 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2대대에게 이를 격퇴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라고 명령했으며 2대 대장 조원영 소령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오후 8시경 7중대와 10중대에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중대는 포병과 57mm 대전차포 그리고 박격포의 어무사격 아래 영곡천을 건너 공격을 시작하여 오후 9시에 영진리를 점령하고 33고지를 확보했으나 이게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포격을 집중하면서 박내리 방면에서 역습을 감행하자 일진일퇴의 격전을 치르면서 물러났습니다. 8중대장 정순기 대위가 지휘하는 20명의 특공대는 적정 탐색과 적진 교란을 위해 연곡천을 도하하여 송사리를 거쳐 88고지로 진출, 북한군과 백병전을 벌여 북한군 장교 2명과 병사 3명을 사살하고 권총 2정과 소총 3정을 노획한 후 진지로 복귀했습니다. 석교리에 위치하고 있던 18포병대대 1포대는 북한군의 집중 포격을 받고 오후 4시에 사천국민학교로 물러나 2포대와 합류했습니다. 당시 18포병대대는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지형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포수를 적용, 순발신관을 사용하여 나뭇가지에 맞고 파열하게 함으로써 시한신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수시로 들러서 이 전투의 승패는 오로지 포병에 달려있다. 라고 격려하면서 행정 차량을 포탄 운반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행정 차량을 포탄 운반 차량으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당시 탄약하사관이었던 이석권 상사의 역할이 주요했습니다. 6월 26일 이석권 상사는 트럭 2대를 몰고 탄약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단사령부로 이동했습니다. 이석권 상사가 세워놓은 차량을 어떤 사단 참모가 사단 철수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끌고 갔습니다. 사단사령부 연병장에는 후방으로 이동할 군수품과 문서를 적재한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이석권 상사는 지금 포대에서는 북한군의 포탄이 집중되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포를 쏘고 있고 손이 모자라서 강릉에서 자원한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하여 포탄을 운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탄을 운반해야 할 차량을 뺏어다가 철수 물품을 실어놓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석권 상사는 권총을 뽑아들고 연병장 한쪽에서 참모들과 서 있는 사단장 이성과 대령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사단장 각하, 제가 끌고 온 탄약 운반 차량 2대를 돌려주십시오. 유사시에는 북진 공격을 한다고 큰 소리치더니 왜 후퇴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포탄이 있어야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참모들과 장교들이 전부 총을 뽑아들고는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말하라고 했습니다. 트럭 2대를 몰고 포탄을 수송하러 왔는데 어떤 소령이 철수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끌고 갔다고 하면서 탄약을 싣고 가지 못하면 우리 전우는 모두 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성과 대령이 네 말이 옳다. 라고 하고는 옆에 있는 참모에게 탄약 운반차를 되돌려주고 다른 차도 필요하면 지원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참모들은 사단장에게 권총을 들이댄 무례한 행동에 분개하면서 당장 총살시켜 전장군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고, 헌병 참모 김인경 소령은 이석권 상사를 달래서 권총을 빼앗은 후 헌병에게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석권 상사는 태연하게 사단이 공격하는 장면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포병대대에서 항의가 들어왔고, 흥분이 가신 참모들도 이석권 상사의 군인다운 기계를 높이사 선처를 희망하자 사단장 이성과 대령은 이석권 상사의 군인 정신을 높이 평가해 석방했습니다. 이석권 상사는 훗날 현지 임관하여 중령까지 진급했습니다. 8사단 포병이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이석권 상사의 목숨을 건 기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육군본부에 병력 증원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반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사단장 이성과 대령의 명령에 따라 이대 대장 조원영 소령에게 북한군이 점령한 천마봉을 탈취하고 주문진 공격의 거점을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성과 대령의 주문진 공격 구상은 6월 26일 오전 북한군의 공격이 일시 중단되고 국군의 주저항선 진지구축이 완료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 옹진반도의 국군 17연대가 해주로 진격했다는 풍문이 나돌고 전방의 북한군 또한 공세 징후를 보이지 않자 이성과 대령은 전날 북한군의 공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여 후방 철수 명령을 후회하기도 했으며, 육군본부에는 일개 연대를 증원해준다면 원산까지 반격할 수 있다는 전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성과 대령은 10연대장 고근홍 중령에게 26일 밤 일부 병력을 투입하여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천마봉을 탈취, 주문진 공격의 거점을 확보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었습니다. 연대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이대대는 영진리로부터 돌아와 전열을 가다듬을 사이도 없이 오후 11시에 영곡천 남한을 공격 개시선으로 하여 또다시 공격을 감행 6월 27일 오전 1시에 천마봉을 무혈점령했습니다. 주진지를 확보한 이대대가 천마봉으로 진격하자 3대대는 이중대를 29고지에 잔류시키고 주력을 35고지, 36고지에서 34고지를 연결하는 주저항선으로 이동시켜 진지를 확보했습니다. 사단장 이성과 대령은 10연대 이대대가 천마봉을 탈취하여 공격 거점을 확보하고 북한군이 별다른 공세 징후를 보이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자 반격을 감행하여 우선 주문진을 탈환하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 38선을 일거에 회복하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사단은 27일 공다서시를 기하여 주문진을 공격한다. 둘, 10연대는 천마봉을 확보한 대대로 주문진을 공격하라. 일개 대대는 주진지를 계속 확보하되 명령에 따라 주문진 북쪽으로 진격할 태세를 갖추라. 셋, 21연대는 일개 대대로 강동지구의 적을 계속 저지, 경멸하라. 사단 예비대로부터 복귀하는 일개 대대는 공다서시를 기하여 천마봉으로 진출, 10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되 이를 초월 공격할 태세를 갖추라. 삼척으로부터 진출하는 일개 대대를 예비로 확보하여 차후 명령에 대비하라. 넷, 사단 혼성예비대대는 계속 일선으로서 주저항선을 확보하라. 다섯, 18포병대대는 공격시간 30분 전에 공격준비 사격을 실시하되 명령에 따라 연곡천 북쪽으로 진출할 태세를 갖추라. 그러나
오전 4시에 북한군이 포격을 집중하여 선제 공격을 가해옴으로써 이 작전 계획은 무산되고 오히려 국군의 주저항선인 연곡천 방어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10연대는 27일 05시를 기해 주문진을 공격하라. 천마봉을 무혈점령한 이대대는 사단으로부터 주문진 공격 명령을 받자 그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공격 개시 1시간 전인 오전 4시경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북한군은 맹렬한 포격을 가하여 천마봉 일대를 순식간에 화염의 회오리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이게 대대 규모로 3면에서 포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북한군은 동부전선 침공부대의 2제대인 5사단 10연대를 투입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0연대 2대대는 북한군 포화에 큰 타격을 받았으나 대대장 조원영 소령의 진두지휘하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진내로 침입하는 북한군과 백병전까지 전개하며 진지를 방어했습니다. 천마봉의 2대대는 후속하는 북한군이 점차 증가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포위망을 뚫으면서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이 무렵 또 다른 북한군이 행정리 박내리로 우회하여 연곡천 주저항선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대는 주저항선으로 바로 후퇴하지 못하고 행정리 서쪽에서 연곡천 상류를 도섭한 후 207고지, 192고지로 후퇴했습니다. 북한군의 신속한 추격으로 인해 이대대는 병력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분산된 채 철수해 6월 27일 저녁 대관령에서 병력을 재편성했습니다. 오전 4시 북한군의 포격이 시작되자 사천초등학교 인근에 포진한 18포병대대의 1포대와 2포대는 대포병 사격을 시작하는 한편 천마봉에서 철수하는 2대대를 엄호했습니다. 이 공격과 관련해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보고서에는 6월 27일 새벽 포병과 박격포가 짧은 시간 동안의 기습사격을 실시한 후 포병이 적을 공격했다. 하지만 적의 화력체계를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에 성공하지 못했으며 포병은 몸을 숨긴 채 사격전을 전개하였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연곡천 주저항선에 위치한 10연대 3대대도 이대대와 같은 시간에 북한군의 포격을 받았습니다. 오전 4시 30분경 포격이 점점 치열해지는가 싶더니 1개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개활지를 가로질러 3대대 진지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대대는 포병의 어무 사격 아래 81mm 박격포와 기관총 사격을 집중하여 북한군의 공격 일파를 격퇴했으나 점차로 증가되는 북한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중대가 남쪽의 주진지로 물러서게 되었는데 이때 좌인접 4단 혼성 예비대대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한 이중대 병사들이 철수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착각하고 후퇴함으로써 좀 더 지탱할 수 있었던 주저항선은 오전 8시에 맥없이 붕괴되었습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진 3대대는 사천을 건너 오전 10시 산대원리로 진출한 5중대의 엄호 아래 난곡리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북은 능선의 급편진지를 편성했습니다. 공병대대를 주축으로 편성된 4단 혼성 예비대대는 6월 25일 오전 10시 연곡천으로 진출한 이후 사이구라미, 상구라미에서 89고지에 이르는 7번 도로 서쪽 주저항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정원하 대위의 4단 혼성 예비대대도 3대대가 공격을 받던 시각에 북한군 1개 대대 규모의 공격을 받고 교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박석원 소령이 지휘하는 21연대 혼성 1대대가 합류하여 협동으로 일진일퇴의 혈전을 펼치며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천마봉에서 후퇴하는 10연대 2대대를 추격한 1개 소대 규모의 북한군이 116고지, 109고지에서 207고지를 연안 능선으로 우회 침투하여 주저항선의 배후를 위협하자 황인읍 중위의 혼성 예비대대 3중대가 이 북한군을 경멸하기 위해 오전 7시경 남쪽 계곡을 타고 이동하여 207고지에 대한 공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주저항선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던 중대들이 혼성 예비대대 3중대가 주저항선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철수로 오인하여 파상적으로 물러서기 시작해 주저항선이 맥없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돌변하자 황인읍 중위의 3중대는 공격을 중지하고 주력의 철수를 엄호했으며 오전 9시 사천에서 병력을 수습한 후 강릉으로 철수했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3중대는 북한군의 정확한 포격으로 인해 많은 병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21연대 혼성 1대대는 석교리와 노동리 부근 고지에서 지연전을 펼치면서 사천을 건너 78고지와 82고지에 급편진지를 편성했습니다.
주저항선이 급속히 붕괴되고 사천 남한으로 병력이 분산 후퇴하는 상황에 이르자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후퇴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강릉 사단사령부에 있던 21연대 3대대에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21연대 3대대는 연대의 후발대로서 6월 26일 오후 6시에 삼척을 출발해 백봉령 임계리 삽당령의 험준한 산간도로를 야간 행군하여 27일 오전 9시에 강릉 사단사령부에 도착한 상태였으나 휴식을 취할 틈도 없이 곧바로 사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창률 소령의 3대대는 사천 제방의 산계한 1중대와 12중대의 엄호하에 9중대를 우후 11중대를 좌로하여 오전 9시 50분에 사천을 건너 공격을 시작하여 비처럼 쏟아지는 탄막을 뚫고 9중대는 노동 북쪽 능선으로 11중대는 노동하리 북쪽 능선으로 각각 약진 오전 11시에 156고지의 7부 능선까지 진출했습니다. 156고지 정상에 배치된 증강된 1개 소대 규모의 북한군이 일제 사격을 가하면서 수류탄을 퍼부어 피하 간의 격렬한 접전이 벌어졌으며 11중대는 60mm 박격포와 2.36인치 로켓포로 공격하면서 돌격을 감행해 40여 분간 혈전을 벌였으나 북한군의 포병화력이 공격하는 3대대 쪽으로 전환되어 집중 포격을 가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후퇴했습니다. 후퇴한 3대대는 연대장 김용배 중령의 무전 명령에 따라 오후 1시에 유천리에서 병력을 수습했습니다. (18포병대대는) 민오리에 포진한 1포대와 2포대가 6월 27일 새벽 북한군의 포격이 시작되자 대포병 사격을 시작하는 한편 아군의 철수를 엄호했으나 사정거리가 짧은 105mm M3 곡사포의 제압 사격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천마봉에 대한 공격에 이어 주저항선으로 북한군이 쇄도하자 사단 연병장에 대기 중이던 3포대가 긴급 출동하여 3개 포대 15문의 곡사포가 일제히 포격을 가해 영곡천을 탄막으로 뒤덮었습니다. 오전 8시 주저항선이 붕괴되고 보병이 철수하자 포병진지는 보병의 엄호 없이 돌출되었으며 퇴로 차단을 우려한 사단장 이성가 대령이 포병대대의 철수를 명령했으나 포병대대는 진지를 계속 고수하면서 더욱 맹렬하게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18포병대대 장병의 90% 이상이 서북청년단 출신들로 북진하여 하루라도 빨리 고향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위아래가 굳게 뭉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무렵 해안으로 상륙한 북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3포대가 사단장 이성가 대령의 명령에 따라 강릉으로 이동하고 1포대와 2포대는 계속 남아서 포격을 가해 영곡천을 돌파한 북한군을 판교리 석교리 선에서 일단 저지했습니다. 오전 10시 북한군이 포병화력을 18포병대대 포진지에 집중하면서 해안선으로 우회하여 공격하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포병진지 북쪽 50m 지점의 능선까지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지고 북한군 일부가 진내로 침입해 백병전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관측장교 김용훈 소위는 머리에 파편상을 입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앞으로 달려나가 백병전을 벌였고 관측반장 장세진 중사는 백병전 도중 전사했습니다. 북한군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오자 18포병대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나 백병전 속에서도 포격을 계속하면서 한 문씩 침착하게 포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1포대의 1번포와 3번포 두 문은 극한 상황에 처해 빼내지 못하게 되자 병사들은 폐쇄기와 타이어를 파괴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든 후 철수했습니다. 철수한 18포병대대는 오후 1시에 오죽헌 부근에 다시 포진하여 포격을 시작함으로써 북한군의 공세를 견제하고 분산 철수하는 보병을 엄호했습니다. 관측장교 김용훈 소위는 훗날 그때 상황은 정말로 처절했다. 적 포격이 어찌나 치열했던지 포의 폐쇄기를 잡은 병사의 몸이 포탄에 날려 끊어진 손목만 남으면 다른 병사가 폐쇄기의 손목을 떼어내고 또 사격을 계속했는데 진내로 적이 침습하자 포 사격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한 전장병이 적의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 닥치는 대로 때려부셨는데 이때의 용전상은 어느 나라 어느 전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용감무쌍하였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6월 25일) 모전리 일대로 침투하려다가 실패한 북한군은 6월 26일 오전 2시경 증강된 1개 중대 규모로 모전리 언별리를 연한 국군의 방어 정면에 대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21연대 6중대와 10연대 10중대는 4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오전 6시에 이를 격퇴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기관총 한정과 소총 8정, 기관단총 한정, 시체 10여 구를 유기한 채 도주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21연대장 김용배 중령이 지휘하는 21연대 1제대가 강릉으로 진입하자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10연대 4중대와 사단 혼성 예비대대 2중대의 작전 임무를 인수하여 연대장 지휘 아래 북한군의 북상을 저지하고 강릉에 대한 측방 위협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대장 김용배 중령은 3중대와 5중대를 예비대로 강릉 농업학교에 주둔시키고 연대지휘소를 운산리에 설치한 후 2중대, 4중대, 8중대로 하여금 10연대의 일부 진지를 인수, 안인리, 모전리, 언별리에 이르는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이 무렵 사단사령부에 대기 중인 18포병대대 3포대가 운산리로 진출하자 조규영 소령이 지휘하는 6중대와 10중대는 포병의 지원하에 수색작전을 전개하여 고덕봉 응봉산 성까지 진출했다가 야간에는 언별리 구정동에 이르는 능선으로 물러났습니다. (6월 27일) 사단의 주문진 공격 계획에 따라 운산리에 위치한 연대장 김용배 중령과 일대대장 박석원 소령이 강릉 농업학교에서 대기 중이던 3중대, 5중대, 7중대로 편성된 혼성 일대대를 지휘하여 연곡천 주저항선으로 이동하게 되자 군성강 지역의 작전 지휘는 이대대장 조규영 소령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대대 부대대장 최취성 대위가 지휘하는 2중대, 4중대, 8중대가 안인리, 모전리, 언별리 일대를 점령하고 6중대와 10중대가 언별리 구정동에 이르는 능선을 각각 확보하여 북한군 945 육전대의 북상을 저지하게 되었습니다. 6월 27일 오전 8시 연곡천의 주저항선이 붕괴되자 북한군은 강릉 협공을 위해 2개 중대 규모로 산두공 남서쪽 1km 지점에 211고지, 언별리 동북쪽 1km 지점에 266고지를 연결하는 능선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북한군이 21연대 2중대, 4중대, 8중대와 대치한 채 120mm 박격포로 포격을 집중하면서 탐색 공격을 시작하자 이대대장 조규영 소령은 6중대와 10중대에서 일부 병력을 차출해 금광리로 급진시켜 모전리 언별리를 연결하는 정면에 대한 증원태세를 갖추게 하는 한편 포병화력 지원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오 무렵에 운산리로 추진된 18포병대대 3포대가 도로변에 포진하고 대대장 장경석 소령의 진두지휘 아래 산두곡 인장산 211고지와 266고지 일대의 포격을 퍼붓기 시작하자 북한군은 공세 기도를 포기한 듯 더 이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군의 남북 협공 계획은 해안 상륙부대가 국군 8사단의 군성강 방어선을 뚫지 못함으로써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천마봉에서 주문진으로 공격하려던 10연대 2대대가 북한군의 선제 공격으로 타격을 입고 분산된 채 대관령으로 물러섬으로써 주저항선이 붕괴된 데 이어 21연대 3대대의 공격마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사단은 일부 병력의 엄호하에 난곡리 한밭선에서 일단 병력을 수습했습니다. 산대원리로 신속하게 이동한 5중대의 엄호하에 난곡리에서 재편한 하병내 소령의 10연대 혼성 3대대가 29고지, 32고지, 88고지, 119고지에 박석원 소령의 21연대 혼성 1대대가 78고지와 82고지에 이창률 소령의 3대대가 122고지 하유천, 149고지에 각각 급편진지를 구축했습니다. 18포병대대 1포대와 2포대 그리고 각 연대의 57mm 대전차포 중대가 오죽헌 난곡리 부근 도로변에 포진하여 계속 포격을 하면서 북한군의 공세를 견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육군본부와의 통신두절로 인해 다른 전선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강릉을 방어하기 위한 결전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대관령으로 철수하여 부대를 정비한 후 사후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며 작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0연대장 고근홍 중령과 21연대장 김용배 중령 그리고 사단 참모들이 긴급 소집되어 이루어진 작전회의에서는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검토되고 적정과 아군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승산 없는 결전보다는 대관령으로 철수하여 전투력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은 오후 2시를 기해 잔류보급품 수송 차량을 선두로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한 빗속을 뚫고 철수를 시작했으며
사단사령부 연병장으로 이동한 18포병대대는 포격을 계속하면서 보병부대의 철수를 엄호했습니다. 국군의 철수를 눈치챈 북한군의 공격이 재개되면서 포탄이 집중적으로 쏟아지자 철수 초기에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었던 예하 각급 부대는 서로 앞다투어 강릉을 빠져나가려고 하여 대관령으로 이어지는 6번 도로는 차량과 병사들로 뒤범벅이 되어 큰 혼잡이 초래되었습니다. 군성강 방어선에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던 21연대 혼성 2대대는 사단 주력이 철수를 완료한 오후 6시경 포병대대 정보참모 김청근 중위의 연락을 받고 대관령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1연대 2중대, 4중대, 8중대는 북한군이 이미 침입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릉을 우회하여 박원리 장현리 제비리 구산동에 이르는 논길을 따라 철수하고 6중대와 10중대는 세제 마수리제를 넘어 대관령으로 이동했습니다. 운산리로 출동하여 21연대 혼성 2대대를 지원하던 18포병대대 3포대는 저녁 때 정보참모 김청근 중위로부터 사단의 철수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3포대를 직접 지휘하던 18포병대대장 장경석 소령은 사단 작전참모 정진 소령과 상의하여 포병의 지원하에 보병부대가 먼저 철수하고 그 후에 3포대가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정을 파악할 수 없었던 장경석 소령은 철수로의 선택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강릉시가지를 돌파해 대관령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포대는 강릉시가지로 돌입했으나 이때 강릉에 침입한 북한군이 소수였던 까닭인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시가지를 횡단하여 무사히 대관령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10연대 5중대는) 연대 예비로 강릉 농업학교에서 대기하던 중 북한군의 공세로 주저항선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연대장 고근홍 중령의 명령에 따라 오전 8시에 산대원리의 52고지로 후퇴한 후 이곳에서 철수하는 혼성 3대대를 엄호하다가 사단이 남궁리 하유천선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급편진지를 편성하자 전투전초로서 북한군의 공세를 견제하면서 적정을 탐색했으나 연곡천 방어선을 유린한 북한군이 공격을 재개할 무렵인 오후 6시까지 연대로부터 철수 명령이 없자 중대장 김동증 대위는 독자적으로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강릉의 사단사령부로 향한 5중대는 이미 사단이 대관령으로 철수한 후였기 때문에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되자 중대가 낙오된 것으로 판단하고 대관령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중 구산동 부근에서 주민들로부터 국군이 삽당령 방면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들은 중대장 김동증 대위는 대관령 방면이 이미 북한군에게 차단되었다고 판단하고 임계리를 목표로 강행군을 시작했습니다. 하유천 부근의 149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21연대 11중대는 무전기 고장으로 대대 또는 연대와 통신이 두절되어 있었으나 밤이 늦도록 상급부대로부터 아무런 명령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긴 중대장 맹보영 중위는 우인접인 구중대로 연락병을 보내 상황 파악을 시도했으나 연락병으로부터 전해진 것은 이미 구중대가 철수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철수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중대장은 철수 결심을 망설이다가 다음 날 오전 2시에 중대가 낙오된 채 고립된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를 결정한 후 10연대 5중대와 마찬가지로 구산동을 거쳐 임계리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8사단은 철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우선 산대원리까지 진출했던 10연대 5중대와 149고지를 점령했던 21연대 11중대가 철수 명령을 받지 못한 채 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다가 뒤늦게 철수한 점과 철도관사지대에 있던 야전병원과 도립병원에 수용 중인 부상병 중 보행이 불가능했던 환자들에 대한 후송 조치가 소홀했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개전 당시 8개 사단 중에 후방 철수를 가장 빈틈없이 실시한 8사단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실이 되었습니다. 사단 병력 대부분이 대관령을 넘은 것을 확인한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사단 사령부와 10연대는 유천리에 21연대는 횡계리에 집결시켜 재편성에 착수했습니다. 이 무렵 북한군은 소규모 정찰대만을 강릉 쪽으로 들여보내다가 오후 9시 50분에 1개 중대 규모의 선발대를 시내로 침투시켰으며 28일 오전 4시부터 1경비여단 주력이 강릉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8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사단이 비록 대관령 너머로 철수하였지만 낙오된 일부 병력을 제외하고는
예상외로 건재를 유지하고 있고 장병들의 사기 또한 왕성하여 전투력이 건재함을 확인하자 강릉을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하나, 사단은 28일 08시를 기해 강릉을 공격한다. 둘, 제21연대는 주력으로서 강릉을 공격하라. 셋, 제10연대는 오봉산을 확보하면서 공격부대의 측방을 엄호하라. 넷, 제18포병대대는 57mm 대전차포중대를 통합지휘하여 공격을 지원하라. 이와 같은 공격 명령을 받은 21연대장 김용배 중령은 조규영 소령의 이대대를 6번 도로 북쪽 능선을 따라 강릉으로 진출시키고 박석원 소령의 1대대를 경포대로 우회시켜 서쪽과 북쪽에서 협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1연대는 부동 부근까지 이동한 18포병대대와 57mm 대전차포중대의 엄호하에 오전 4시 횡계리로 기동하여 오전 8시에 구산동의 공격 개시선까지 전진했습니다. 이날 오전 4시에 강릉에 진입한 북한군은 국군의 역습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듯 침묵을 지키다가 국군의 포격이 집중되자 각종 포로 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대 우일선인 이대대는 북한군 경계부대의 산발적인 저항을 격파하고 성산리를 거쳐 오후 1시에 강릉 시가지를 굽어보는 홍제동으로 돌진하여 66고지 일대를 확보했습니다. 이때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120mm 박격포와 76mm 직사포로 집중적인 포격을 가하면서 반격함으로써 피하 간의 치열한 사격전이 전개되었고 우교붕 중위의 6중대 정면에서는 수류탄 투척전까지 벌이면서 북한군을 진전에서 저지했습니다. 좌일선으로서 맹쇠, 매염새 감나무촌의 계곡을 따라 돌진한 일대대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경포대 부근까지 진격했으나 주공인 이대대가 북한군의 집요한 반격으로 혈전을 거듭하여 강릉 돌입 시기가 지연되자 모사골 일대의 고지를 점령하고 사주방어에 들어갔습니다. 육군본부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으로부터 원주로의 철수명령을 받은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비로소 좌인점 6사단을 비롯한 다른 전선의 상황을 파악하고 무모한 공격으로 병력의 손실을 자초하여 전투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육군본부의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라 전선 재정비에 기여하는 것이 사단의 당면 임무라고 판단하여 21연대는 즉각 공격을 중지하고 대관령으로 복귀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홍제동 일대에서 분전 중이던 이대대는 북한군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축차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포격을 집중하면서 우회기동을 통해 대대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공격했기 때문에 이대대는 171고지에서 151고지 동쪽 사면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단장 이성가 대령의 지시로 급히 출동한 장갑차 세대가 돌진하면서 37mm 포와 기관총 사격을 집중하자 북한군이 퇴각하기 시작했고 장갑소대의 지원하에 이대대는 171고지, 151고지의 능선을 넘어 282고지, 296고지, 276고지의 급현 방어진지를 편성할 수 있었으나 북한군은 다시 SU-76 자주포 세문을 구산동 방면에 투입하여 반격을 재개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이대대 7중대장 김성빈 대위는 우리 대대가 급현진지를 점령하자 적은 그야말로 새까맣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대대는 박격포와 기관총 사격을 집중했으나 그들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계속 달려들었다. 이때 우일선으로 282고지를 점령한 6중대가 적의 공격에 밀리며 296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우리 중대 쪽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평소에 침착하고 냉철하던 대대장 조규영 소령이 이때에는 무엇을 착각했는지 철수 명령을 내리면서 먼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를 본 병사들이 덩달아 철수하기 시작함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졌다. 내가 생각하건대 상황이 그렇게 위급한 것이 아니어서 고수하려 했다면 능히 적을 경멸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우리 중대도 전부 철수하여 버리자 나도 할 수 없이 6번 도로를 따라 대관령으로 향했는데 이때 누군지 알 수 없는 장교 2명이 권총을 뽑아들고 전장을 이탈하니 총살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때 내가 공경에 빠져있는 것을 본 중대원들이 몰려들어 나는 어렵지 않게 병력을 그 자리에서 수습하였으나 대세는 이미 기울어 그대로 대관령을 넘어갔다. 대대장 조규영 소령은 이로 인해 직위가 해제되고 1대대 부대대장 최취성 대위가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포대까지 진격하여 모사골 일대의 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21연대 1대대는
이대대의 강릉 도립과 때를 같이하여 북쪽으로부터 협공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중지하고 즉각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축차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으나 강릉으로부터 출격한 북한군이 포격을 가하면서 퇴로를 차단하려 하자 일대대는 김광철 중위의 사중대를 어무부대로 하여 난곡리 하유천, 멍어치 보광리에 이르는 산악지대를 거쳐 이날 밤 대관령으로 철수했습니다. 어무부대인 사중대는 대대의 철수를 어무한 후 철수하고자 했으나 이때는 이미 퇴로가 차단되었으며 일부 병력은 중대장 김광철 중위의 진두지휘 아래 기관총 집중사격과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퇴로를 확보하고 철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신영철 중위의 박격포 소대와 김한영 중위의 기관총 2소대는 북한군의 포위망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박격포 소대장 신영철 중위가 어무부대가 없으니 야간에 철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기관총 2소대장 김한영 중위는 즉각 철수할 것을 주장하며 단독으로 소대를 지휘해 주간에 철수하다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소대는 분산되었으며 소대장 김한영 중위는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신영철 중위는 소대원 40명을 지휘하여 야간에 북한군의 포위망은 뚫었으나 본대에 바로 합류하지 못하고 낙오되었으며 박격포 6문 중 4문은 파괴하고 2문만 보유한 채 단양에서 본대에 합류했습니다. 10연대 일대대는 연대 계획에 따라 오전 8시 오봉산을 점령하고 개인호를 구축하는 한편 수색대를 6번 도로에 추진시켜 북한군의 동태를 탐색하면서 21연대 2대대의 측방을 엄호했습니다. 북한군 자주포가 출몰한 데 이어 21연대가 철수를 완료하자 10연대 1대대도 축차적으로 물러서 주력과 합류했습니다. 팔사단이 강릉 공격을 중지하고 대관령으로 철수하고 있던 6월 28일 오후 2시 무렵 장갑차 1개 소대가 도착했습니다. 육군본부는 모든 전선에서 전황이 점차 악화되자 북한군 전차에 대적할 성능을 갖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갑차에 장착된 성능 좋은 무전기로 통신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각 사단의 1개 장갑차 소대를 지원했습니다. 8사단을 지원하는 장갑소대는 장갑대대 1중대 3소대로 6월 26일 오전 8시에 장갑차 3대, 탄약차 1대, 무전차 1대, 지프 6대로 대호를 이루고 한남동의 독립기가변대를 출발하여 원주를 경유 8사단 사령부가 위치한 대관령 서쪽 횡계리에 도착했습니다. 장갑중대 3소대는 이동 중 진부에서 소대장이 사상 문제로 군 수사기관에 의해 연행되어 선임하사관 이문상 상사가 소대를 지휘했습니다. 1개 소대에 불과했지만 장갑차 지원은 보병부대의 구세주와 같았습니다.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장갑소대의 21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문상 상사가 장갑차 세대를 몰고 강릉으로 진격해 구산동을 거쳐 관음리에 이르렀을 무렵 21연대 2대대는 북한군의 집중된 포화와 추격으로 인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갑소대는 37mm 포화 캘리버 50 및 캘리버 30 기관총으로 사격을 하면서 돌진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장갑차의 공격에 북한군은 순간 당황하여 퇴각하기 시작했고 장갑소대는 사격을 계속하며 돌격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북한군의 포화가 장갑차 주변에 집중되자 이문상 상사는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철수 도중 1번 장갑차가 고장이 나자 이문상 상사는 2번과 3번 장갑차를 먼저 철수시키고 차장, 운전병, 포수, 통신병 등 4명에게 주변을 경계토록 한 후 장갑차 수리에 들어갔고 수리에 몰두하던 이문상 상사는 어느 틈에 나타난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 북한군 자주포 진지로 끌려갔는데 마침 대관령 쪽에서 105mm 곡사포와 57mm 대전차포가 포격을 가하자 당황한 북한군이 분산되었고 이 틈을 이용해 이문상 상사는 벼랑으로 굴러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대관령에서 헤매다가 주민의 도움으로 삽당령을 넘어 임계리 쪽으로 빠져서 며칠이 지난 후 영주에 있는 8사단 사령부에 도착했으며 사단 군수참모 신대선 소령이 내준 지프로 대전에 있는 독립기가변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팔사단은 개전 당일인 6월 25일 아침에 육군본부 작전국 교육과장 이치업 대령과 잠시 통화한 이후로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던 6월 28일 오후 2시에 경찰 경비전화를 통해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으로부터 제8사단은 28일 중으로 원주로 철수하여 원주를 확보하라.
라는 육군본부의 작전 지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제6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육군본부의 작전 지시이니 제8사단은 즉각 원주로 이동하여 원주를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 사단이 지금 강릉을 공격 중이고 접촉 중인데 어떻게 오늘 중으로 이동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간 여유를 달라고 말했다. 김종호 대령은 제6사단이 충주로 이동하니 무조건 오늘 중으로 원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명일 중으로 이동할 테니 일개 연대를 차출하여 원주를 확보하면서 8사단의 이동을 엄호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자 김종호 대령은 이곳에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이 와 있으니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장창국 대령과 통화해 다음 날까지 원주로 이동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나는 긴급 작전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혈기왕성한 젊은 장교들은 크게 반발했다. 육군본부가 지금에 와서 후퇴하는 다른 사단의 전구를 인수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 사단은 강릉을 탈환하고 38선을 수복하거나 여의치 못할 경우 오대산에서 육격전이라도 벌여 사단의 전투지대를 단독으로라도 고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육군본부의 작전 지시에 순응하기로 결심했다. 그 이유는 사단이 담당한 전투지대의 고수도 중요하지만 전군이 철수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전선 정비를 위한 육군본부의 작전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불필요한 병력 손실로 전투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 제21년대의 공격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원주로의 이동 준비에 착수했다. 8사단은 6월 29일 오전 6시를 기해 300대의 차량이 종대를 이루면서 원주를 목표로 진부를 출발했으나 대규모 부대 이동 경험이 없었던 사단은 시속 8km 안팎의 속도로 이동했기 때문에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차량 사고 또한 자주 발생했습니다. 행군 제대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던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대화로 나가 원주와 횡성에서 피난 나온 주민들로부터 횡성이 북한군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원주까지의 이동거리와 행군 속도를 감안한 끝에 사단이 원주에 도착하기 전에 북한군이 먼저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목적지를 제천으로 변경했습니다. 평창으로 이동해 1박을 한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제천까지 이동하기 위한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 중 복귀한 병참부장 마웅호 대위에게 연료 조달을 명령했으며 마웅호 대위는 제천으로 이동해 주민들에게 수소문하여 방공호 속에 숨겨둔 휘발유 200드럼과 쌀 1만 가마니를 찾아냈습니다. 마웅호 대위는 휘발유 150드럼을 평창으로 운반해 사단이 연료로 사용하고 쌀은 부산으로 수송했습니다. 연료를 확보한 8사단은 다음 날 이동을 시작해 7월 2일 오전 11시경 제천에 도착했습니다. 팔사단의 용전 분투는 북한군 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북한군은 동부전선 작전에 대한 분석에서 개전 당일 동덕리 선까지 진출하려던 계획이 국군의 기관총 및 박격포 사격 등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주컨리, 학산리, 강릉시가지, 군성강 유역 등에서 국군의 끈질긴 반격에 부딪혀 크게 고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8사단의 용전 분투로 인해 북한군은 당초 계획보다 5일을 지체한 후 삼척 점령이라는 1단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8사단은 4일간의 전투에서 731명의 손실을 입고 대관령, 진부, 평창을 거쳐 제천으로 철수했습니다. 8사단의 강릉 공격은 중간에 철수로 전환되면서 강릉 탈환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이와 같은 전술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강릉을 점령한 북한군의 신속한 남진을 방해하고 평창 영월선으로 병력을 분산 투입하게 만듦으로써 북한군이 포항으로 진출하는 시일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연대로 구성된 국군 8사단은 대부분의 병력을 공비토벌 작전에 투입하여 전투력이 분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을 침착하게 처리, 혼전 속에서도 북한군을 지연시키면서 비교적 질서 있는 철수로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6월 29일의 병력은 6,135명이었으며 화포와 장비 등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8사단의 동부전선 전투는 개전 초기 열세한 병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 7번 도로를 통한
북한군의 부산 공격 기도를 좌절시키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